금태섭이 서울시장 나갈 것 같은 의사를 비치면서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축하합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Congratulations. 어처구니 없다 진짜. 그 논리 자체가 참 귀엽더라고요. 내가 작은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더 큰 선거에 나가서 심판을 받겠다. 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역시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고등학교 때 반짝한 걸로 사법시험 통과해서 떵떵거리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이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는 건 두 번째고 국민의힘 가서 또 지들 모임 있잖아요. 여기 가서 명불허전 거시기. 뭐 명불허전? 아 정말 허접한 것들 정말 명불허접. 예. 거기 가가지고 했던 말이 이제 회자가 된 거죠.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정할못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격을 했죠. 이게 페이스북 글이 엄청 긴데 우리 PD님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이 긴데 이걸 저는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앞에 그 이 책 이야기한 부분은 빼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맥락상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한 게 A4용지 한 장 반 정도 되거든요. 약 2장 가량 돼요. 여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네. 2016년 20대 총선은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해찬 정청래의 컷오프로 당시 당 지지율이 3~4%는 좋게 빠졌다. 리얼미터 기준 20대 총선에서 5%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 68개 지역구, 3%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이 37군데, 1% 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지역이 13곳이다. 이해찬 정청래 컷오프로 핵심 지지층도 집단 탈당을 했고 당사 앞에는 정청래를 살려내라며 항의 필리버스터가 연일 열렸다. 잠깐만요. 거기 나가서 제가 팟캐스트만 하다가 정청래 컷오프 되고 나서 빡쳐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가 바로 이거예요.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 중앙당사를 비롯해 17개 시도당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 폭주로 일주일가량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선거운동의 필수 조건인 전파력 높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그 여파로 인한 지지층 균열이 걱정되었다. 나는 당시 2~3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대형 토크쇼의 메인 패널이었다. 나의 컷오프로 부산 백스코 토크 콘서트가 눈물바다가 되었고 예정된 수원 콘서트 등도 연달아 폭망했다. 공청을 받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실제 나에게 전화를 해서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낯으로 펴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느냐라며 하도 욕을 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겠다고 한 후보들이 40명쯤 된다. 40번째쯤 전화를 한 어느 국회의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이다. 지금은 큰 감동이 필요하다. 정청래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도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더컷 유세단이다.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공천받은 사람들 뽑아달라고 지원 유세를 다닌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가? 나는 개인적 지원 유세를 비롯해 더컷 유세단 공식 활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4명의 후보 지원 유세를 다녔다. 전국적으로 1만 킬로 이상을 달렸다. 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탈당한 당원들을 위로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그분들과 동고동락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분석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그런 식으로 막 컷오프 시켰던 게 그 당시에는 뭐 이해찬, 정청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김현, 강기정 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민주당을 위해서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컷오프 시켰어요.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집회를 나가서 연설을 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열심히 앞에서 싸운 사람을 컷오프 시키면 핵심 지지층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4년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 나가는 거 못 기다리니까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라 라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김종인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근데 그 흐름은 이제 금태섭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당시 잘못된 여론조사가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쏟아내던 시기예요. 예. 근데 막상 까보니까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일당이 됐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흐름이 가냐면 일당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최민희 의원의 무슨 뭐 이 제2 부속실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그 지지율 3~4% 좋게 빠졌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컷오프가 없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정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김종인이 민주당 선거 무슨 선거에 마법사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선거를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데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런 컷오프를 통해서 폭망시킨 게 김종인인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금태섭이 그때 이해찬과 정청래를 컷오프 시킴으로써 일당이 됐다고 말하는 건 진짜 정을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처럼 교양 없는 사람이 푸나님의 그런 해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검사 출신이라면 저는 이해 못할 이해 거예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어도 금태섭은 당 내에서 당원들한테 선택받지 못했으면 그걸로 반성해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주 쓰던 표현인데 뭐 거시기 잡고 반성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진짜 당 내에서 당원들한테 선택받지 못했다. 실제 그 어떤 링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거면 심각하게 자기 정치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성 하나도 없이 결국에는 다 남 탓이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내 꼬라지가 난 건 다 남 탓이다. 행복하겠다 이 새끼야 그래. 근데 당시에 정청래는 탈당할 수도 있었지만 컷오프 당한 사람이에요. 경선해 본 것도 아니야. 네. 탈당 컷오프 당해가지고 더 큰 유세단 만들어서 전국 약 100군데 정도 가까운 후보들을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당인의 자세입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때. 근데 금태섭은 어떤 거냐? 안철수 때문에 정계 입문을 해요. 안철수 때문에. 근데 안철수 따라가지도 않아요. 네.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거든. 의리도 없어요. 그리고 김종인으로부터 청해를 받고 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 신인한테 경선에서 지는 건 굉장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경선에 여러 가지 이변들이 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등포 의리였죠. 현역 재선 국회의원인 앵커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18년 만에 돌아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에 가까운 김미성한테 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역 국회의원이 무명의 신인한테 그것도 지역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금태섭이 진 거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그때 말이에요. 민주당이 일당된 비결이 정청래랑 이해찬 잘라서예요라고 말하면 정치 아는 놈이에요, 모르는 놈이에요. 그 강연을 듣고 있던 사람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정치 공학이나 이런 걸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죠. 자기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층이 으쌰으쌰하면서 이번 선거 공천 잘 됐다. 그리고 잘 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불만 없게 공천했다. 그게 이해찬이고 그러니까 뒷말이 안 나오면서 공천 불복이 거의 없는 상태로 21대 총선 이긴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공천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는 상징적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뭔가 빨간 수박의 느낌으로 공천을 이상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최소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선거를 130석으로 망친 겁니다, 사실은. 네.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추호 어르신 그 당시에도 거울 보고 자기 머리나 쓰다듬을 줄 알지 보면 그때도 호남 홀대론이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때 호남에도 못 가게 했었잖아요 처음에. 예. 정말 정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민주당 이 선거 망친 거 생각하면 전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 당시 생각하면. 근데 저도 그걸 그때 이런 식으로 기억나는 분석하는 게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내 소유의 내 블로그나 내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쓰지 남의 게시판에 가서 내 글을 남기는 걸 좀 주저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민주당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장문의 글을 김종인 욕을 엄청 써댔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나이가 그러니까 제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욕을 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욕을 하는구나 김종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내 욕을 남기는 건 머리 털라고 처음이었다니까요. 예. 네, 금태섭은 사실 정알못이기도 하지만 거말못 아니에요? 거말못, 검출못 뭐 이런 거. 본인이 이제 또 아버지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딱히 뭐 힘들었다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초에 선거 나가면서 밝힌 공개된 재산만 80억이 넘고 원래 이제 청담동에서 살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만 뭐 아들한테 오죽하면 성씨가 금씨겠어요. 부럽다. 나도 바꿀까 금야수로. 아들한테도 이제 30억 이상 증여를 네, 했다. 증여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네. 또 말이 많은데 네. 이 사람은 이런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도 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개돼지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라는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공감대가 사람이에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서민들과의 민심에 대한 교류보다는 이 기득권층의 자기의 그 정치적 신념을 밝히면서 거기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 나 이제 금태섭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게 그런 거죠. 그 검찰에서 조사 잘 받는 법 이게 이제 금태섭이 대중적으로 관심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금태섭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늘상 내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뜬구름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 대중 민중하고 교감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은요 현역 지역위원장이 공천 못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 근데 그 지역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구성원들이 비토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무명인 정치 신인한테 지는 거. 물론 강선우 후보 자체가 훌륭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태섭이 지역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건데 그따위 인사가 자기가 공천 못 받고 뭐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공격 좀 받는다고 핑계는 그런 거겠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나간다고 탈당을 했지만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빈정이 상해서 나간 건데 이제서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서울시장 나간다는 소리가 나와. 그 선거 당시에 경선하고 할 때도요. 보면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였는 썰인데 이제 당시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민심을 몰랐던 거죠. 아까 그래서 마차님 얘기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은 게 본인은 나는 내가 우리 지역 다 설득할 자신 있고 내가 이길 자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것도 충격이고 그 또 이런 취급 받는 것도 자기는 좀 충격이지 않을까. 예.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말이 더 빡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안철수가 또는 금태섭이 국민의 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막 환영할 것 같죠. 근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건 그들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이란 말이야. 안철수가 치고 들어가는 만큼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금태섭이 치고 들어가는 만큼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으로서 크고 싶다면 자기 진영에 꾸준히 복무하면서 정청래 한번 보세요.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온갖 방송 나가면서 이쪽 농객으로서 또는 페이스북 활동으로 자기 유튜브 활동으로 민주당이 잘 되기만을 바래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의 지난 4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걸로 네.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금태섭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이쪽에서 나 안 받아주면은 저쪽으로 가지 뭐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 지금 경선 통과나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속으로 고소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당직자들이 금태섭이 저렇게 자기 쪽으로 넘어와서 알짱거리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고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예. 그걸 모르는 건 금태섭만 모르는 거지. 재산 좀 있겠다. 검사 출신이겠다. 잘났으니까. 정치 취미로 하는 거예요. 덕분에 정청래 의원님은 훨씬 더 빛납니다. 예, 그러니까 멋있어. 요즘에는 저 YTN 나가서 장재원이랑 붙더라고. 정규 프로가 있어요. YTN에서 장재원과 하는 그 토론 프로가 하나 있는데
장지원 보고도 참 토론을 해야 되는 그 뭐랄까 극한 직업. 직업이네요. 참. 뉴스공장에서는 또 하태경 극한 직업이네. 그 실제로 정청래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면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졌어요. 그게 이제 재미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가장 흐름을 잘 읽는 최고의 선수가 돼 있는 느낌이 들고요. 감히 그따위가 정청래 잘라서 총선 이겼다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장문의 글을 썼겠죠. 예, 이해가 되고요. 자, 금태섭 씨 서울시장 나오면 땡큐. 금 나 땡.